2010년에 한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샀어요. 그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약 7억 달러죠. 믿기 힘들지만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비싼 피자가 된 실화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라는 신비로운 디지털 세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본질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만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화폐 시스템 전체를 뒤바꿀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암호화폐의 핵심은 중앙 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 간 직접적인 가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친구에게 돈을 송금하려면 은행이라는 중개기관을 거쳐야 하죠. 은행은 거래를 검증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며 때로는 거래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러한 중개자 없이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실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을의 공동장부를 상상하는 것이에요. 이 마을에서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장부에 사본을 보관하죠.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려 해도 다른 모든 사람의 장부와 다르기 때문에 즉시 발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시스템이에요. 블록체인에서 각각의 거래 기록은 블록이라는 단위로 저장됩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전 블록과 암호학적으로 연결되어 체인을 형성하죠. 이러한 연결 구조 때문에 한번 기록된 정보를 변경하려면 그 이후의 모든 블록을 동시에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암호화폐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가정해봐요. 앨리스가 거래를 시작하면 이 거래 정보가 전 세계에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로 전송됩니다. 이 컴퓨터들은 노드라고 불리며 각각이 블록체인의 완전한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요. 거래가 네트워크에 전파되면 채굴자들이 이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채굴자들은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작업증명이라고 해요. 가장 먼저 문제를 푼 채굴자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권리를 얻고 보상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보안과 탈중앙화 때문입니다. 중앙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의 진위를 확인하고 이중 지불을 방지하려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작업증명은 이러한 합의를 달성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채굴 과정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총 컴퓨팅 파워는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보다도 수만 배 강력해요. 이렇게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이유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면 전체 네트워크의 51% 이상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암호화폐가 작업증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최근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분증명에서는 채굴자 대신 검증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하여 거래를 검증할 권리를 얻어요. 이 방식은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 시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죠. 중앙은행과 정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높은 송금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일본인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의 글쓰기 패턴과 활동 시간을 분석한 결과 영어권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후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등장했어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중개자 없이도 복잡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플은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송금 시장을 혁신하려 했고,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빠른 거래 속도를 제공하려 했어요. 최근에는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도지코인이나
시바 이누 같은 암호화폐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의 매력은 무엇보다 높은 수익률 가능성이 있어요. 전통적인 자산 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을 기록해왔죠. 하지만 이러한 높은 수익률은 극도의 변동성과 함께 옵니다. 변동성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먼저 시장의 미성숙성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도 제한적이에요. 이로 인해 소수의 대량 거래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이에요.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발표는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죠. 중국의 채굴 금지 조치, 미국 SEC의 규제 방침,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법안 등은 모두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요인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보안 취약점 발견,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도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되죠.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나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벤트 같은 기술적 변화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쳐요. 네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감정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FOMO와 FUD, 퍼 언설턴티, 니룻가 번갈아가며 시장을 지배하죠. 소셜미디어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줄이 도지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지갑의 개념도 중요해요. 물리적 지갑과 달리 암호화폐 지갑은 실제로 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며 지갑은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인 개인키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죠. 개인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Not your keys, not your coins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인키를 분실하면 해당 암호화폐에 영원히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전체 비트코인의 약 20%가 분실된 개인키로 인해 접근 불가능한 상태라고 추정돼요. 지갑의 종류는 크게 핫월렛과 콜드월렛으로 나뉩니다.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편의성은 높지만 해킹 위험이 있어요. 콜드월렛은 오프라인 저장으로 보안성은 높지만 사용이 불편하죠. 많은 전문가들은 대량의 암호화폐는 콜드월렛에, 소량의 거래용 자금은 핫월렛에 보관할 것을 권합니다. 암호화폐의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 해요. 긍정적 측면에서는 금융 포용성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명의 성인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이들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국제 송금 시장에서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송금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이 문제였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고 빠른 송금이 가능해요. 특히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때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어요.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자금 세탁, 마약 거래, 랜서웨어 등 불법 활동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같은 다크웹 마켓플레이스에서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대표적인 예죠. 환경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되는 전력량은 아르헨티나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로 인해 탄소 배출량 증가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각국 정부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를 따랐죠. 반면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규제 명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물카, 마케츠 인 크립토어세트 규정을 통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도 계속되고 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2층 솔루션은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영지식 증명 기술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거래를 검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등장도 주목할 만해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 유럽 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등은 전통적인 화폐와 암호화폐의 중간 지점을 제시하죠. NFT, 엔지블 토큰화,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새로운 영역을 열었어요. NFT는
디지털 소유권의 개념을 도입했고, 디파이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전통적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위험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어요.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 자산으로 편입했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죠. 암호화폐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트렌드는 분명해 보여요. 규제는 점차 명확해질 것이고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어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죠.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에요.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 기술적 복잡성 등의 위험도 존재하죠. 따라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해요.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세계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곳이거든요.